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데이터 전처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요리하는 요리라고 했을 때 그 전처리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전체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60, 70%를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리를 우리가 해봐도 이 재료 준비하는 시간과 절차가 더 복잡하죠. 그 재료만 다 준비가 되면은 사실 요리 자체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가 않습니다. 네. 뭐 특수한 음식이 아닌 이상은요, 대부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어떤 전처리, 데이터 전처리를 우리가 학습할 건가 하면 그룹 연산에 대한 전처리, 그다음에 피봇 테이블, 그다음에 컬럼 변경. 사실 컬럼 변경은 지난번에 이미 저희들이 한번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 번 더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원핫 인코딩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뭐 용어는 상당히 생소한데 뭐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 그렇게 뭐 어렵거나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행을 변경할 수 있다. 그 데이터의 로, 그죠? 레코드 이런 말 하죠. 그래서 행을 변경하고 또 값을 변경할 수 있다. 값. 행 전체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거고 이 값은 각각 컬럼에 있는 값을 이렇게 우리가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소팅, 정렬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실습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따라 하시면 전혀 어려운 부분이 없으니까요. 한번 잘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룹 연산이라는 것은 특정 컬럼을 기준으로 어, 말 그대로 그룹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역별 매출이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죠?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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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서 특정 지역을 기준으로 A 지역의 매출 합계를 한번 보고 싶다. A 지역을 그룹핑해서 매출을 보여주고 싶다. B 지역을 그룹핑해서 매출을 보여주고 싶다. 그죠? 그 다음에 C 지역을 그룹핑 해가지고 이 매출을 보여주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 A는 뭐 얼마 합계가 나오겠죠. B는 뭐 얼마 이런 식으로 특정 컬럼의 값을 기준으로 수치 데이터에 대한 연산 결과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그룹 연산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그룹 연산은 하나의 컬럼뿐만 아니고 두 개 이상의 컬럼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별 매출 합계는 했을 때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기준 데이터는 지역이 되겠고 어, 그 연산 대상은 월급이 된다. 그 다음에 연산 대상은 월급이 되고 연산 종류는 합계가 된다. 그래서 자 이쪽 지역을 기준으로 이 월급의 합계, 급여의 합계를 구하고 싶다 했을 때 이제 이런 그룹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양시의 급여의 합계는 이렇고 서울시의 급여의 합계는 이렇고 수원시의 급여 합계는 이렇다. 그래서 지역별로 그룹핑이 돼서 그룹을 만들어서 이 총액이 계산되어 생성된다 이겁니다. 좀 이따가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그룹은 뭐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월급은 합계로 표시되고 지역을 그룹핑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연산의 종류는 이 합계만 있는 게 아니고 평균, 평균, 평균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룹에서 맥스, 최대값 또는 최소값 또 이렇게 그룹별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수치에 대한 그룹핑 연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봇 테이블은
그룹과 비슷한데요. 근데 말 그대로 이렇게 2차원 테이블을 어떤 특정 변수를 기준으로 테이블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날짜와 품목별 매출을 이렇게 보여주는 하나의 테이블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2차원 테이블로, 자, 행은 날짜를 보여주고, 열은 품목을 보여줘서 2차원 매트릭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날짜별로 제품 품목의 매출액이 얼마다. 1월 1일에 과자의 매출액, 1월 1일에 맥주의 매출액, 뭐 이런 식으로 날짜별, 품목별 매출의 합계, 이런 식으로 2차원 연산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좀 전에 그룹은 1차원 연산이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행을 판매 일자와 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열을 제품명으로 하고, 대상은 가격, 뭐 이런 식으로 둬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판매 일자 몇 월 며칠 날 어떤 제품을 원가가 얼만데 이 가격에 팔았다, 그죠? 이거거든요. 그런데 판매 일자와 원가를 기준으로 품목의 판매액을 이렇게 테이블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1일 날 원가 9,000원짜리를 두 개 팔았는데 2만원 팔았네요. 이렇게, 그죠? 원가 9,000원인데 만원에 두 개를 팔았어요. 자, 2020년 12월 1일 날 원가 13,000원짜리를 15,000원에 하나 팔았네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12월 3일 날은 9,000원짜리 원가가 9,000원인데 이거를 2만원에 팔았는데 총액이 합계로, 그죠? 그럼 두 개를 파는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그래서 마진이 뭐 2,000원 남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일목요연하게 데이터를 정리해 줄 수 있다. 피봇 테이블을 이용해서. 자, 피봇 테이블을 이용하면 어쨌든 데이터가 정리가 되고, 이 데이터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또 시각화를 통해서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따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자, 이 판매 가격은 합계로 표시가 되고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컬럼에 대한 변경인데요. 이 컬럼 변경은 좀 이따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컬럼이 있으면 이 컬럼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변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컬럼의 데이터 타입이, 그죠? 인티저에서 뉴메릭형으로 바뀌었다. 그죠? 그 다음에 컬럼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죠? 원래는 5개의 컬럼인데 변경 이후는 3개의 컬럼만 선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실습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원핫 인코딩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컬럼에는 자, 5개의 값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관람불과 15세 관람과 전체 관람과 그 다음에 청소, 뭐 이런 식으로 5개가 있는데, 이 값을 하나의 컬럼으로 만들어 가지고 해당되면은 1, 해당 안 되면 0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디멘전을 확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면 이제 이렇게 이런 개념만 일단 알아두세요. 이렇게. 그래서 해당 열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여러 개의 0과 1로 구별하는 인코딩 방식이다. 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학습 시 향후에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우리가 이 값을 사용할 텐데, 이 값을 사용할 때 문자형 데이터를 가지고는 연산이 안 되잖아요. 문자형 데이터 가지고는 연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숫자형으로 이렇게 변환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또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실습을 해보면 바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행 변경. 행 변경은 뭔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행을
삭제하거나 병합하거나 헤더로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행을 삭제하고 싶다 하면 선택을 한 다음에 삭제 버튼을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값 변경, 만약에 이러한 값이 있을 때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변환하는 거, 이렇게 변경이 됐죠. 이렇게, 그러니까 툴 안에서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데이터 가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팅입니다. 소팅. 이 소팅은 말 그대로 특정 컬럼의 값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이제 정렬을 하는 것입니다. 컬럼을 우리가 줘야겠죠. 그 다음에 행열 전환은 행과 열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예, 변경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걸 행열의 shape이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2행 3열이다. 만약에 3행 2열이다. 3행 2열이죠. 근데 이거를 2행 3열로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눕혀 주는 거죠. 이렇게 돌려서.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데이터 전처리 부분 이제 다 한번 리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가 종류가 꽤 많지만 사실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은 뭐 아주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개념을 이해하고 우리가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료를 다듬는 방법, 데이터라는 재료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다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다음 영상에서는 자, 이 각각의 기법에 대해서 한번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빅재미상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